브리핑 하겠습니다. 두 가지 아이템입니다. 첫 번째, 황교안 할아버지가 와도 힘 못 쓴다던 민주당, 입이 있으면 말해보라 합니다. 황교안 총리가 특검 연장을 거부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과 총리까지 지낸 황교안 총리가 특검 연장에 반대할 것은 처음부터 예견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선 총리 후 탄핵을 무시한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연장 거부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국민의당이 그토록 총리를 먼저 교체하고 탄핵을 추진하자라고 했던 이유는 황교안 총리가 두고두고 화근이 될 것을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시 금태섭 민주당 대변인은 대통령이 탄핵되면 황교안이 아니라 황교안 할아버지가 와도 무슨 힘을 쓰겠나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결국 선 총리 후 탄핵을 거부해버렸습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지켜준 황교안 총리는 국정교과서를 강행하고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했으며 급기야 특검 수사까지 조기 종결시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어쩌다 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최대 후원자가 된 것입니까? 민주당은 오직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세론을 흔들 변수를 제거하기 위해 총리 교체를 반대했습니다. 황 총리 체제에서 탄핵과 특검 그리고 국정이 어떻게 될지는 예상할 능력도 없었고 그럴 관심도 없었습니다. 민주당의 당리당략 때문에 특검 연장은 물론 국정농단의 실체 파악 그리고 부패 세력 척결에 역사적인 기회를 망치는 통탄스러운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러고도 자신들의 실책의 엄중함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개헌의 절호의 기회마저 날려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실책을 인정할 줄 아는 것은 정치의 근본입니다. 민주당은 먼저 국민 앞에 사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뼈아픈 실책에 대한 책임질 방안을 내놓는 결자 해지의 태도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송파 세모녀 3주기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2014년 2월 26일 서울 송파구 반지하 월세집에 사는 세 모녀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날입니다. 주인 아주머니께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는 메모와 함께 70만 원을 남겨두고 세 모녀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이후 정부는 다급하게 복지 3법을 재정비하는 등 지원책을 마련했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복지 사각지대에서 신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잠재적 수급자들을 찾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사회복지인력 비율이 OECD 최하위 수준인 현실에서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약속이었습니다. 복지 장벽 또한 여전히 높기만 합니다. 잠재적 수급 대상자가 직접 행정기관을 찾아가더라도 자신의 빈곤함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또한 부양 의무자 기준 등 불합리한 조항 역시 그대로 존치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건보료 체계 개편,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등을 통해 복지 장벽을 낮추고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돈이 없어 죄송하다는 말이 나오지 않는 사회를 만들 것을 송파 세모녀의 영전 앞에 약속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